한국드론진흥협회 박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일은 이번 시간에는 구름 형성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형에서 형성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대기 안정도, 그리고 항공기상특보, 그리고 시정 장애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형성입니다. 이게 바로 지형 효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직적으로 어떤 대기 상태에서의 구름이 생기는 그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그림은 실제적으로 산과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공기의 상승과 침강을 유발하면서 풍상측에서는 온난 다습한 공기의 단열 팽창에 의해서 다른 냉각으로 구름이 형성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이 그림의 왼쪽에서 보면은 지상에 있는 공기가 15도씨, 그다음에 듀포인트, 이슬점 온도가 10도입니다. 즉, 상대 습도가 약 한 80%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가 산 사면, 즉 산 경사면을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게 상승 응결 고도인 LCL에서 응결이 되면서부터는 1000피트당 2도씩 떨어지면서 구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 정상에 가서는 이 구름 대의 온도가 영하 7도가 되고, 그다음에 노점 온도가 영하 7도, 상대 습도가 100%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이 경사면 쪽에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을 넘어간 이후에 이 구름은 이제 하강을 시작합니다. 즉 침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구름은 응결해서 이제 포화 상태에서 이제 포화가 되지 않은 비포화 상태가 불포화 상태가 되면서 바로 온도가 1000피트당 약 3도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공기 덩어리는 산 사면, 즉 풍하축으로 내려와서는 드라이하면서 건조가 되면서 바로 이 공기가 비록 풍상측에서는 온도가 15도씨를 유지했으나 풍하측에 내려와서는 해당 고도, 동일한 고도에 와서는 온도가 23도, 노점 온도가 영하 2도, 즉 상대 습도는 33%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는 바람이 불 때 그 지상의 지형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때는 똑바로 일직선으로 불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안으로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마찰 효과에 의한 어떤 휘어 들어가는 이 바람에 의해서 한가운데 저기압 쪽에 바람이 모이게 되면은 이 바람이 모인 데서 점차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공기는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온난 다습한 공기는 단열 팽창에 의한 응결 과정을 거치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즉 저기압에서는 이렇게 공기의 상승과 팽창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지만, 반대로 이 고기압 지역에서는 공기의 하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포화 공기의 단열이 이루어지면서 공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름이 없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선 치올림 효과입니다. 전선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밑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전선 치올림은 차갑고 밀도가 높은 공기가 따뜻하고 저밀도의 공기 아래로 파고들면서 한랭 전선이 생깁니다. 즉 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온난 다습한 공기를 치올리는 겁니다. 치올리면서 이 구름이 한랭 전선상에서 이렇게 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온난 전선상에서는 자연적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지만, 한랭 전선에서는 강제 상승이 되면서 적나는 계통, 적은 계통의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즉 한랭 전선상에서 강제 상승된 따뜻한 공기는 충분한 수분 함량이 주어질 때 응결고도에 이르게 되면서 응결이 시작되면서 구름과 강수가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력 효과입니다. 지표면 근처의 공기는 어떤 접촉하는 지표면의 특성에 따라서 가열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즉 일사가 될 때 지표면 자체가 일량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차등 가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등 가열에 의해서 그 지표면 성질에 따라서 부력이 생성이 됩니다. 즉 육상은 해상보다 빨리 가열됩니다. 이때 기온 차이는 밀도 차를 초래하여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부력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서 구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강수에 대해서
구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고 또 구름이 있는데 비가 오고 하는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난운이 있고 적운이 있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구름이 있을 때 어떤 구름에서는 네오가 발생이 되고 어떤 발생에서는 네오가 발생 안 되기도 하죠. 즉 하늘이 깜깜해지고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소리 그리고 네오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안정도가 높다, 안정도가 낮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상캐스터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금일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부지방 곳에 따라서 한두 차례 내성을 동반한 소나기가 있겠다 하는 아마 그 기상 예보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판단 기준이 바로 이 공기를 판단했을 때 안정도가 높다, 안정도가 낮다는 기준으로 이런 예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기 안정도가 대기의 연직 운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제방 기상 현상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이 안정도는 연직 운동 여건, 즉 공기가 얼마만큼 상승을 하느냐, 하강을 하느냐에 따라 산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연직 운동과 안정도는 구름, 강수, 그다음에 악시정, 네오 등 아주 특히 항공기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기상 현상의 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안정도란 그래서 대기 안정도는 공기의 연직 운동에 있어서 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도의 정량적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연직 운동의 강화, 오늘 연직 운동이 강하다, 아니면 또 이 연직 운동이 억제가 된다 하는 상황을 판단함으로써 특히 항공기상에서는 항공기가 비행 중에 조우하게 될 어떤 구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강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래 그림은 스큐티 로고 P 다이어그램이라고 했고서 상층 이 안정도를 판단하는데, 안정도를 관측하는데, 안정도를 우리가 식별하는데 하나의 기상 관측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차트를 이용해서 안정도가 어떻다는 걸 평가합니다. 즉 공기궤, 즉 안정도라는 것은 공기궤의 연직 이동 상황을 파악해서 대기 안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공기궤가 강제적으로 어떤 특정 고도까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은 단열 팽창이 일어나겠죠. 기압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잠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기계 자체는 기온이 하강이 되죠. 그리고 또 이 기온이 하강이 된 공기계는 주변 공기와 온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때 주위 공기보다 차가워져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은 이 공기가 다시 자기가 주변보다 더 차갑고 더 무겁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고도로 돌아가려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안정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온도다, 같다. 내가 올라갔는데 어느 특정한 고도에 올라갔는데 주변 공기랑 보니 내가 온도가 똑같다, 밀도가 똑같다. 그러면 그 공기는 내려오거나 올라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머무릅니다. 그걸 우리가 중립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주변 공기를 딱 보니까 주변 공기랑 비교했다 해보니까 주변보다 자기가 더 따뜻하고 가볍습니다.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 이를 때까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기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상승한 공기가 주위 공기와의 기온 차가 클수록 이 연직 운동 속도는 상당히 빨라집니다. 자, 그럼 먼저 안정도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기 기둥의 안정도는 공기 기둥 내 공기계의 입자들의 연직 운동과 연관된 안정도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절대 안정에 대해서 어떤 상황의 공기 상태가 되었을 때가 절대 안정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차트에서 수변 단열 감률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즉 이 공기계 기온 감률이 수변 단열 감률보다 적을 때, 즉 공기 기둥의 상태로 등온 및 기온 역전에 의해서 온도 변화를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층으로 들어 올려진 공기계가 주변보다 차갑다, 즉 밀도가 높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표면에서 해면에서 20도씨의 공기, 20도씨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주변 공기, 현재 있는 공기 상태입니다. 즉 20도, 즉 2000피트 올라가면 21도, 3000피트에 20도, 즉 공기가 상당히 좀 따뜻한 공기입니다. 이 공기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원으로 된 공기가 20도, 이 공기입니다. 같은 공기에서 이때의 노점 온도가 12.5도입니다. 그런데 그랬죠. 표준대기에서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표준대기는 3도cc, 건조 단일 감률은 3도cc 떨어집니다. 그러면 1000피트 올라가니까 이 공기는 17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점 온도는 0.5도씩 감소가 한다 그랬죠. 그러면 12도. 그리고 또 2000피트 올라가도 14도, 11.5도. 그러면 주변 공기는 21도입니다. 이 심지어는 이게 LCL, 즉 상승 응결 고도까지 강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고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기의 온도는 11도, 11도입니다. 그런데 주변 공기는 20도입니다. 그럼 이 주변 공기보다 이 공기는 더 차갑고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인위적인 기작이 있지 않는 한, 강제로 올리지 않는 한 이 공기는 이 올라간 고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공기 상태, 즉 왼쪽에 있는 이 주변 공기가 20도, 20도 상당히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공기는 절대로 연직운동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연직운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절대 안정이라고 합니다. 자, 중립안정입니다. 아까 초반에 그랬죠. 그 주변보다 같은 조건, 즉 이 왼쪽의 공기가 이제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20도, 17도, 14도, 11도. 즉 이 온도 올라가는 게 표준대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저 지상에서 동일한 조건에 20도하고 노점 온도가 12.5도의 공기를 표준대기 조건으로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면 1000피트에서는 17도, 12도, 2000피트에서도 14도, 11.5도. 주변과 똑같은 공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이 공기는 올라가면 올라간 자리,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어떤 인위적인 요건, 어떤 강제 상승이나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벗어난 어떤 강제 상승이나 이런 공기로 인해서 상승시켜도 그 공기는 다시 내려오지도 않고 또 올라가지도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중립 안정이라고 합니다. 즉 공기가 불포화된 경우도 그렇고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과 같을 때 중립 안정도를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포화가 됐습니다. 응결이 됐어요.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포화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변 단열 감률과 같을 때, 즉 왼쪽에 있는 이 주변 공기가 그런 어떤 표준대기의 건조 단열 감률이나 포화 단열 감률과 똑같을 때는 이 공기는 더 이상 올라가거나 자기적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올라가거나 내려오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중립 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절대 불안정. 이거는 이제 절대 안정과 반대되는 상황이겠죠. 자, 즉 말로는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크다. 즉 초단열 감률이다. 이 상태로 연직으로 상승하는 공기계의 변이 방향으로 가속이 됩니다. 즉 올라가는 방향으로 더 점점 더 빨리 올라가는 현상. 즉 공기계의 운동 에너지는 원래의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처음에는 좀 정체되어 있던 공기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을 받아서 부력을 받아서 더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절대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한여름철에는 날씨가 맑고 한여름철에는 건조한 지면에서 강한 일사가 있을 때, 즉 뭉게구름이 생기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절대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은 공기 조건입니다. 20도, 20도, 12.5도. 이 공기가 현재 이 왼쪽에 있는 공기가 주변 공기입니다. 즉 상층이 벌써 5000피트에 아까는 18도였지만 지금 0도입니다. 상당히 차가워진 거죠. 이 공기 자체가. 그러면 인위적으로 이 표준대기 조건에 의해서 이 공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1000피트에서는 주변이 16도인데 자기는 17도입니다. 더 가볍죠. 그리고 또 2000피트에서는 12도인데 주변 공기가 12도입니다. 근데 자기는 14도입니다. 3000에서는 8도, 11도. 즉 5000피트까지 올라갔어도 자기 이 공기 표준대기에서는 7도입니다. 그런데 주변 공기는 0도입니다. 더 가볍죠. 그러니까 이 공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특히 정난운이 발달할 때 저군 계열, 뭉게군이 발달할 때가 바로 이런 조건 상황에서 저군이 발달하고 정난운이 발달되면서 이 공기는 대륙 건기면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절대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불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 조건이 애매모호할 때가 우리가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즉 불포화 공기 이동 상태에서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적지만 어떤 수변 단열 감률보다는 클 때의 상태입니다. 즉 연직으로 상승된 공기가 초기에는 안정적입니다.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승 응결고도, 즉 응결되고 나서는
응결이 되고 나서는 높은 지점에서는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조건부라는 것은 공기궤가 부력으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상승하기 전에 어떤 특정 고도로 들어 올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공기궤가 포화가 되고 또 습윤 단열이 될 때까지 건조 단열 상태로 상승한 공기는 포화된 후에 감률이 적어지면서 주변 공기보다 먼저 더워지게 됩니다. 더워지면서 이 고도를 우리가 LFC라고 해서 자유대류 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조건부 불안정한 공기 기둥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의 공기입니다. 얘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주변보다 자기가 무겁습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고도, 즉 상승 응결 고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는 11도가 됐지만 주변은 12도입니다. 자기가 더 무겁습니다.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기작에 의해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서 5000pt에 올라갔을 때는 자기가 주변 공기보다, 주변은 6도인데 자기는 7도입니다. 더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는 이 고도에 올라갔을 때는 공기는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대기 조건, 즉 주변 대기 조건을 우리가 조건부 불안정 상태의 대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이용해서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이 레인 존대, 라디오 존대, 즉 풍선에 다가서 기상 센서를 달아서 상층 대기 상태를 관측하는 그에 대한 관측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관측된 값들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박스에 들어있는 이 대기 안정도 이 표가 있습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표준 대기입니다. 표준 대기에 있는 것들이고요.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변 대기 조건, 관측된 대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A, B, C, D, E, F, G에서 이 선에 어느 부분에 현재 지금 이제 우리 대기 상태, 우리 상공에 있는 대기 상태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표처럼 A일 때는 불안정, 포화된 공기는 불안정, 절대 불안정. C는 안정, 불안정, 조건부 불안정. E는 안정, 감소. 그래서 EFG는 절대적으로 안정. 그다음에 C는 조건부 불안정. A는 절대 불안정.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차트가 확대했을 때 이 차트가 이 빨간색 실선, 파란색 실선이 이 차트가 이제 두 번의 관측을 한 겁니다. 즉 파란색 실선이 12시간 전, 이 빨간색 실선이 12시간 후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해서 이 차트에 자동으로 차트에 플로팅이 되면서 이 상층의 대기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값들이 이 왼쪽 박스에 자동적으로 분석이 되면서 현재의 대기 상태를 바로바로 예보관들이 읽을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차트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표시가 바로 상층의 대기의 바람 상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 하층에는 남풍이 불고 남동풍이 불지만 상층으로 올라갈수록은 서풍계열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상층에는 상당히 강한 바람. 이 세모가 이 풍소곡을 요 세모나 바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모 하나가 50나트, 즉 지금 트로포포즈 고도는 요 고도고 그 고도에서 바람은 지금 약 한 120나트, 130나트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까지도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 안정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안정도의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는 이제 높이에 따른 결국은 기온, 즉 밀도 변화와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즉 기온 감률이 적으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덜 떨어지면 주변 공기가요 표준 대기보다 덜 떨어지게 되면 안정도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그 감률이 더 크면은 안정도는 감소합니다. 즉 안정도의 변화는 공기 운동으로 발생되지만 하루의 그 낮과 밤, 특히 강한 일사가 있는 여름철, 낮과 밤의 기온의 변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안정된 상태의 공기. 자, 주변 공기는 지금 15도, 14도, 13도,
12도, 11도, 즉 1도씩밖에 안 떨어집니다.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하지만 표준대기는 안 그렇죠. 표준대기는 15도에 있는 상태에서 1000피트 올라가게 되면 3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12도, 9도, 6도, 3도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럼 즉 이 공기는 더 이상 연직 운동이 발생되지 않는 공기, 상당히 안정된 공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좀 불안정한 공기, 안정도가 약한 공기, 이 온도 조건은 지금 현재 20도, 16도, 13도, 10도, 7도입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인 표준대기에서의 온도, 표준대기에서의 공기는 공기 감률은 20도, 맞죠? 3도씩 떨어진다 그랬죠? 17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1000피트의 주변 공기가 16도입니다. 그럼 이 공기가 17도니까 더 가볍겠죠.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는데 또 주변 13도보다 14도입니다. 또 올라가죠. 이런 공기를 우리가 불안정한 공기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바람은 기온 감률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대기 안정도에 변화를 제공합니다. 즉 주변보다 차가운 공기, 특히 우리나라가 그러죠. 우리나라가 겨울철에 시베리아 계단이나 아니면 이제 봄 늦게나 이럴 때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 근데 이 공기가 내려올 때 바닥, 현재 있는 공기 기둥에 바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래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공기 기둥 바닥으로 들어오면 안정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차가운 공기 아래가 무거우니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찬 공기가 위로 파고 들어옵니다. 위로 파고 들어오게 되면은 위에가 무겁고 위에가 차가우니까 이 공기는 연직 운동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감소하게 됩니다. 안정도는. 또 마찬가지로 따뜻한 기류가 남서쪽에서 우리나라 남서 해안 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 따뜻한 기류가 공기 기둥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위가 따뜻하니까 안정도는 증가하겠죠. 근데 이 따뜻한 공기가 아래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아래쪽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면 따뜻하기 때문에 이 공기는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안정도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직 운동입니다. 공기가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즉 고기압권에서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저기압권에서는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즉 대기에서 공기 기둥이 침강할 때 내려올 때는 고기압권에서는 구름이 말라버리죠. 그러면서 안정도는 증가합니다. 즉 침강에 따라서 고기의 단열 압축이 발생되면서 가열됩니다. 그러면서 공기 기둥 윗부분이 상대적으로 바닥보다 더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서 기온 감률은 줄고 안정도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대기에서 공기 기둥이 상승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단열 팽창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안정도는 감소합니다. 이 원인은 상승에 따라서 공기의 단열 팽창으로 냉각되면서 공기 기둥 윗부분이 상대적으로 바닥보다 더 차가워지면서 기온 감률이 높아지고 안정도가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저기압권 내에서는 공기가 상승을 하고 고기압권 내에서는 공기가 하강을 하죠. 즉 저기압권 내에서는 안정도가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는 거고, 고기압권 내에서는 침강을 하기 때문에 안정도가 증가하면서 구름이 없어지고 날씨가 맑은 겁니다. 다음 주 야간. 그러니까 이건 일사. 조금 짧은 기간입니다. 자, 새벽에 온도는 15도입니다. 근데 이 공기를 표준대기 조건으로 위로 올립니다. 즉 일사에 따른 주야간 기온 변화, 이거로 인해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안정도 변화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기가 온도 올라가는 게, 즉 새벽에는 구름도 안 생기죠. 안개만 끼죠. 그런 조건을 되게 안정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늦게 일사가 아주 강할 때 온도가 올라갑니다. 주변 공기가 28도, 24도, 21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또 이 공기 자체가 표준대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주변보다 자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는 계속 올라가면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아까 보신 그 스큐티라는 그 P 다이어그램이라는 단열선도 그 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상승지수입니다. 즉 대기의 안정도와 대류성 폭풍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립티드 인덱스에서 LI에서 상승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륙 가용 잠재 에너지 KF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승 지수는 지표에서 단열적으로 이 상승한 공기계와 500헥토파스칼, 약 한 5kg 5kg 정도 상공에서 주변의 공기와 온도를 비교합니다. 온도를 비교했을 때 그 양수가 나왔다. 양수가 나왔다 하면은 공기 기둥이 아주 안정하다는 거고요. 음수가 나왔다. 음수가 나왔을 때는 불안정하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 지수는 일반적으로 내후 예보를 할 때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크다. 오늘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군이 발생되고 문개구름이 발생되면서 또 이게 정난으로까지 발달을 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28도이고 18,000피트의 온도가 영하 18도일 때 상승 지수가 이 아래에 있는 공기가 상승되었을 때 이 값을 즉 영하 18도에서 영하 11도를 뺐습니다. 그럼 값이 마이너스 7이 나오죠. 상당히 대기가 불안정하구나 라는 것을 이 지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KF라는 말도 대륙 가용 잠재 에너지에서 마찬가지로 그 차트를 통해서 계산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F는 상승하는 공기계가 대류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양입니다. 그래서 KF는 이 사운딩, 아까 우리가 올라가는 그 관측된 선을 우리가 사운딩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운딩을 통해서 관측된 자유대륙고도 있죠. 자유대륙고도에서 공기계가 가지는 포화 단열선, 건조 단열선, 포화 혼합배선 등의 특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당 줄로 표시를 하고요. 하나의 이 KF는 상승 기류 내에 최대 잠재 연직 속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값의 KF는 강한 상승 기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가 그렇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환경에서 관측된 이 KF 값은 1kg당 물 1kg당 약 한 1000줄을 초과한다. 심할 경우에는 아주 강한 집중호우, 이런 강한 천둥과 내후가 동반된 집중호우 경우에는 5000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기 안정도는 공기의 연직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날씨 변화와 관련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안정된 공기는 연직 운동을 억제합니다. 안정된 공기에서는 연직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어떤 산사면을 타고 올라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안정된 공기에서는 연직 운동을 억제합니다. 그러면서 억제하고, 하지만 불안정한 공기, 아까 같이 이 주변 공기가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하층에 따뜻한 공기가 온다거나 할 때는 이 안정도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연직 운동을 강화시키면서 안정도 지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안정도는 즉 공기 연직 운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지수다. 그래서 이 안정도의 정량적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연직 운동이 어떤 상황이다, 불안하다, 안정도가 낮다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때 발생되는 구름 형태하고 강수, 안정도가 아주 지금 나쁘다, 안 좋다 할 때는 오늘 정난운이 발생되겠다, 난류가 있겠다, 소나기가 있겠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제 안정도의 종류는 그렇죠. 절대 안정이라는 것이 있고 중립 안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시정 장애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 계상에서는 시정 장애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냥 안개가 많이 꼈다, 안개가 안 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항공 기상에서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시정이 장애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관측을 하고 그 관측된 값을 그 차트에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상에서는 시정 장애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시정 장애란 강수, 안개, 다음 연무, 연기, 눈, 먼지 폭풍, 모래 폭풍, 화산재 등에 의해 발생되는 기상 관측 거리의 측정에 제한을 주는 현상이다. 요즘은 서해안 쪽으로는 해무가 많이 끼고 안개 많이 낍니다. 그때는 우리가 차량 안전, 도로 기상에서는 이제 요즘은 차량 사고를 대비해서 안개에 대한
예보를 해주고 안개에 대한 특보를 발표합니다. 근데 항공기상에서는 항공기는 반드시 활주로상에 현재 시정이 몇 마일이고 항공기의 어떤 상태를 이착륙 상태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안개, 그다음에 모래 폭풍, 이거는 뭐 저 사막 쪽에서 이제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발생되는 화산재. 화산재는 물론 뭐 지상에서는 그 화산 주변에서 발생되지만 이 화산재가 상층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그 항로상을 이 화산재가 덮쳤을 때, 그쪽으로 왔을 때 그 항로상을 비행하는 항공기들한테는 상당히 아주 악시정, 불량한 시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안개의 정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개, 그냥 그냥 안개가 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안개하면은 영어로는 fog를 생각하죠. FOG, fog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 안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항공기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안개는 이제 먼저 지면을 기반으로 보이는 미세한 물방울입니다. 미세한 물방울 덩어리. 그다음에 우리가 항공기상에서는 안개 수평 시정을 안개 정의를 수평 시정을 1km 미만으로 감소시킨다. 그다음에 이슬비도 하나의 물방울이죠. 물방울인데 이슬비는 비죠. 비가 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안개는 미 물방울 자체가 너무 작아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 단 땅에는 붙어 있습니다. 구름하고 안개의 구분이 그랬죠. 구름은 지면으로부터 50피트, 약 15m 이상에 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고 지면에 붙어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안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즉 안개는 지면을 기초로 하며 구름은 지면으로부터 약 15m, 약 50피트 정도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안개는 기온과 노점 온도가 같거나, 즉 상대 습도가 거의 100%, 즉 안개는 왜 발생되죠?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그 안에 온도가 이 공기 자체가 떨어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그 노점 온도랑 기온이랑 같아지면서 결국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발생되는 게 바로 이 안개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할 때 발생이 됩니다. 특히 빙점 이하, 영하의 상태에서 빙점 이하에서 발생되는 안개는 우리가 빙무라고 합니다. 빙무라고 하며 2m 높이에서는 시정장애가 없으면 우리가 2m 높이, 그러니까 안개가 지상에만 깔려 있고요. 지상에만 쫙 깔려 있고 2m 높이에서 시정장애가 없으면 우리가 얕은 안개라고 하기도 합니다. 왼쪽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복사 냉각. 어떤 온실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구름도 없습니다. 그럼 지구는 장파, 복사, 냉각을 한다고 그랬죠. 장파를 외기로 내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사, 냉각이 일어나면서 지표면을 식힙니다. 그러면은 지표면에 덮고 있던 온난습이라는 공기가 이슬점 온도, 그 온도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 기온이 이슬점 온도와 동일해지면서 복사, 냉각, 습이나 공기를 포화시키는 조건. 그리고 찬 공기, 찬 표면에 온난한 공기가 이류가 됩니다. 찬 표면에 해수면이나 이런 데 이류가 되면서 이 온난한 공기가 하부로부터 냉각되면서 수변화되면서 포화가 되는 그런 조건. 그리고 또 반대로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인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 아주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 따뜻한 물로부터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발생되는 안개. 이럴 때 안개가 발생됩니다. 또한 해력순환, 해무가 발생이 됩니다. 해무가 발생되면서 해풍 내지는 육풍에 의해서 안개가 이류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럴 때 안개가 발생이 됩니다. 또 활승, 아까 그랬죠. 산사면을 따라서 공기괴가 어떤 바람에 의해서 산사면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기압이 떨어지면서 단열 팽창이 되고 기온이 떨어진다 그랬죠. 떨어지면서 노점 온도랑 같아질 때 구름이 발생되고 안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강수,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질 때는 또 마찬가지로 그 빗방울 사이에 껴있는 하면서 시정을 장애시키고 안개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대기 중에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수증기가 많아야겠죠. 수증기가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공기가 냉각이 돼야 되는데 그 냉각되는 정도가 기온이 이슬점 온도, 즉 노점 온도랑 같아지거나 그 이하로 냉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기가 안정해야 됩니다. 대기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즉 공기가 좀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온 역전, 이 가을이나 봄철에 우리가 기온 역전이 발생이 잘 됩니다. 즉 상층보다 지면이 더 복사 냉각이 심해지면서 지면에 있는 온도가 더 차가워집니다. 즉 상층이 높은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공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 즉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또 말씀드렸듯이 대기가 안정하다는 겁니다. 대기가 안정할 때 공기가 움직이지 않을 때 안개가 발생이 됩니다. 또 그 주간에는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야간이 되면서 이 구름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야간 호첩인 상황에서도 안개가 많이 낍니다. 다음에 대기 중에, 이건 필수입니다. 거의 대기 중에 은결, 관행각 수직이라고 그랬죠. 이 은결이, 이 관행각 수직이라 해서 은결이 안 되는 공기, 물이 있습니다. 수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은결을 촉진시키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입니다. 일종의 흡습성 미립자, 즉 은결핵이라고 그랬죠. 구름 C, 은결핵이 많이 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기 중으로 외부에서 어쨌든 수증기가, 많은 수증기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이러한 6개 조건이 충당이 돼야지, 이 아래에 있는 그림 상황에서도 이런 조건이 충당이 돼야지 안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개가 이제 없어져야죠. 일사가 되면서는 이제 안개가 사라지죠. 바로 그 조건은 이게 반대 현상입니다. 즉, 지표면이 이제 냉각이 됐던 것이 일사를 받으면서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지표 부근의 역전이, 아래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역전이 해소가 되면은 안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아까 그랬죠. 바람이, 공기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이 안개는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면을 따라서, 아까 그림에서 사면을 따라 올라가면서는 단열 팽창과 기온이 떨어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사면을 넘어서 그 풍하추로 들어가면서 하강하게 되면은 온도가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되면서 이 안개는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차고 밀도가 큰 공기가, 안개가 껴있는데 차고 밀도가 큰 공기가 안개 낀 구역으로 들어온다. 요 예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할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습기가 많은 날, 차량 내부에 이슬이 생기죠. 이슬이 생기면서 김이 서리죠. 유리창에 아마 앞에 있는 그 윈드실드 앞에 유리창에 김이 서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 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에어컨을 틉니다. 에어컨을 틀게 되면은 그 김이 사라져 버리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즉 차가운 밀도가 큰 공기, 즉 에어컨으로부터 차가운 밀도가 큰 공기가 그 김으로 오면서 그 김을 없애는 바로 그 작용이 바로 요 차가운 밀도가 큰 공기가 안개 낀 구역으로 들어오면서 그 솟아이 된다는 거를 하나의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대 습도에 따라서 우리가 안개를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 습도가 80% 이상일 때 안개가 꼈다 할 때는 우리가 방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70에서 80% 미만일 경우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선행기상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물이 있다. 일단은 방무로 분류하지만 먼지가 껴있다. 거기 안에. 그때는 연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없다 할 때는 방무. 이상일 때는 방무. 그래서 이해할 때는 75%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방무. 아래일 때는 연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70%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연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개의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안개가 바로 복사 안개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즉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야간에 복사 냉각이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안개. 구름이 껴있는 날에는 야간 복사 냉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안개가 안 낍니다. 하지만 맑은 날, 구름이 한 점 없는 야간에 끼는 안개가 바로 우리가 복사 안개입니다. 즉 육상에서 관측되는 안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야간에 지표면 야간 복사 냉각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복사 냉각이 심하게 나타나는 가을, 초겨울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생의 시각은 일주일 전후, 일주일 되기 직전에 가장 빈번합니다. 그리고 일출 후, 즉 일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지표면이 데워집니다. 지표면이 이제 데워지면서 이게
이제 한 두세 시간 후에는 이 복사 안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 안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지표면에 바로 붙어 있는 안개를 우리가 이 땅 안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성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 습도가 일단 높아야 됩니다. 상대 습도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중 담청, 야간 호청, 아까 그랬죠. 낮에는 구름이 많이 껴 있다가 밤에 이게 싹 구름이 사라진다. 그런 조건. 그다음에 대기가 안정될 것. 다음 없어지는 조건은 그렇습니다. 일사, 해가 뜨고 나서 이제 일사에 의해서 지면이 데워집니다. 그러면서 없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 안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층 역전 안개. 상층에도 어느 조도에 그랬죠. 첫 시간에 대륙권에서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어떤 기상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특히 고기압이라는 그 여건하에서는 상층에 있는 공기가 하강을 합니다. 하강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상층이 더 높은 온도가 대륙권 내지만 대륙권 내에서도 상층이 더 온도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층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층 역전이 발생됐을 때 발생되는 안개를 우리가 상층 역전 안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겨울철 고위도 내륙 지방에서 복사 냉각으로 100m에서 한 600m 고도에서 역전층이 발생하면서 형성이 되면서 이 안개가 아래까지 지면까지 내려와서 형성이 됩니다. 생성 조건은 강한 침강 역전, 즉 상층에 강한 고기압성 순환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공기가 강한 침강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조건에서 발생되는 안개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바람은 약하고 대기가 일단 수분해야겠죠. 그다음에 이것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대 현상. 바람이 불어야 되고 또 전선이 통과가 되면서 그리고 이 침강 역전이 소멸될 때 이 안개는 사라집니다. 그다음 이류 안개. 쉽게 말해서 이동하는 안개입니다. 이동하는 안개. 왼쪽에서처럼 차가운 표면에 온난 수변한 공기가 바람이 5에서 한 15나트 정도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차가운 표면에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자체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운결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발생되는 안개. 대표적인 것이 해무가 되겠습니다. 자, 수변한 공기가 차가운 지면 또는 해면 위로 이동하고 이슬점 이하로 냉각이 될 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기류 방향에 의해서 해안에서 많이 발생되지만 기류가 해풍이다, 육풍이다. 어떤 육지로 들어올 때 기류 방향에 의해서 이 내륙 안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천공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풍속이 15나트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안개는 더 짙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사 안개보다 일반적으로 해무에서 발생하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이 안개가 복사 안개보다는 지면에서 발생하는 이 복사 안개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입니다. 오래갑니다. 그리고 또 기류에 따라서 상당히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무라고 그랬죠. 바다 안개. 즉 한랭한 해면상을 온난 수변한 공기가 이류하면서 냉각할 때 형성이 된다. 즉 이 바다의 온도 경도, 즉 바닷물과 대기의 온도 경도가 심할 때, 클 때 더 심하다. 그리고 복사 안개보다 더 두께가 두꺼웁니다. 그러면서 발생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또 지속성이 크다. 오래갑니다. 오래가면서 오래가기 때문에 수일 또는 심할 때는 한 달 동안 지속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서해상에 이런 현상이 봄철이나 가을철에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다음 연안 안개입니다. 말 그대로 연안 부근에서 이런 기상학적인 안개가 발생되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안개를 우리가 연안 안개라고 합니다. 즉 연안 지방에서 수면 위에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연안의 찬 지면 위로 흘러갈 경우나 지면 위에 따뜻한 공기가 찬 수면 위로 흘러 들어갈 경우에 발생되는 연안 부분에서 발생되는 안개입니다. 즉 연안 안개의 발생이나 소사, 이동은 해력풍, 즉 해풍과 육풍의 조건, 그 조건에 따라서 이 연안 안개가 발생이 됩니다. 다음 열대 기단 안개입니다. 열대 공기가 극방향으로, 열대 따뜻한 공기, 온난 수변한 공기죠. 이 공기가 극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냉각이 되겠죠. 열대 지역에서 극쪽, 즉
극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냉각이 되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해상은 거의 전 계절에 발생할 수 있고 육상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 활승한계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산사면을 어떤 공기 기작에 의해서 바람이 인한 공기에 의해서 온난수변한 공기가 타고 올라갈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공기 온도가. 그러면서 발생되는 안개, 구름입니다. 이 산사면에서는 그것이 안개지만 지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구름으로 관측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승안개라고 합니다. 즉 수변하고 안정한 공기가 경사진 지형을 따라 상승할 때 단열 팽창한다. 그러면서 건조 단열 쪽으로 냉각이 되면서 발생이 된다. 보다 강한 바람은 낮은 층원으로 바람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이 안개는 지상에서 떠서 층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층온으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개 형성에 더 유리하다. 아래는 안개지만 이거 바람이 더 강해서 이 안개가 지상으로부터 50피트 이상 떴을 때는 우리가 그걸 층온으로 분류를 합니다. 또한 이 활승안개는 이제 바람이 산 정상을 넘어서 경사면을 따라서 상승하는 바람이 이제 멎으면은 즉 풍하측에서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복사안개와는 달리 구름이 껴있는 흐린 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산사면, 이 경사면을 따라서 바람이 강할 때는 흐린 날씨에도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사안개보다 더 광범위하고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기류에 따라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개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관령 부근이 되겠습니다. 풍상 측에서는 종종 바람이 강할수록 그리고 이 상승하는 공기가 많은 습기를 함유할수록 상당히 깊고 높은 고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증기 응결한계. 이게 기본적인 말이죠. 수증기가 어떤 기온 조건에 의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노점 온도랑 기온이 같아질 때 결국 응결이 발생되는 안개를 우리가 어쨌든 수증기 응결한계라고 합니다. 즉 수면에서 기온에 비해 높을수록 증발이 빠르게 저 수면에서 그렇죠. 수면에서는 수온이 기온보다 높을 때, 즉 물이 더 더울 때 물을 끓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증발이 발생됐죠. 증발이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수면에 있는 이 물이 수증기 기체가 되면서 대기 중으로 흡수가 되죠. 그러면서 이때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되면서 그 수증기 결국 많은 공기가 공기 중으로 유입이 되면서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안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선안개입니다. 즉 전선 부근, 온난 전선 부근에서 발생되는 안개입니다. 이 온난 전선은 그렇습니다. 위가 따뜻한 공기라고 그랬죠. 즉 따뜻한 빗방울입니다. 아래보다. 온난 전선은 차가운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위가 더 따뜻한 공기고 따뜻한 빗방울입니다. 이 따뜻한 빗방울들이 찬 공기 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증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증발이 되면서 즉 수증기 공급이 되는 거죠. 공급이 되니까 이 찬 공기가 계속적인 어떤 수증기가 공급이 되니까 결국 이 찬 공기가 온난 전선 아래에 있는 찬 공기가 포화가 됩니다. 포화가 되면서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안개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전선안개라고 합니다. 온난 전선 안개는 전선 전면에서 전선 앞입니다. 전선 전면이라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전면에서 발생하며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고 또 시간이 오래 갑니다. 특히 기압 정도와 풍속이 작을 때 그렇죠. 온난 전선의 특징은 서서히 움직인다, 느리게 움직인다, 변화가 적다. 즉 기압 정도와 풍속이 작을 때 이쪽 부분 따뜻한 공기 있는 부분이나 이 차가운 공기 있는 부분이나 기압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 그리고 풍속이 작을 때 바람이 막 안 불 때 직격입니다. 하지만 한랭연선 안개가 있습니다. 이 후면에 즉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들어올 때 이 안개는 후면의 한랭한 공기가 수변한 지면을 통과할 때 증발로 인한 수증기 공급으로 한랭한 공기가 포화되면서 발생됩니다. 이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금방 사라집니다. 다음은 증기안개. 이거는 우리가
겨울철이나 가을철, 늦가을철 호수면, 연못이나 호수면에 피어오르는 그 증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량한 공기가 물보다 더 차갑죠. 한량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수면상을 이류할 때 보면은 수면에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이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차가운 공기를 만나다 보니까 바로 공급이 되면서 대기가 포화가 됩니다. 즉 증발과 동시에 대기 중으로 들어왔는데 대기가 한량한 공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가 응결이 됩니다. 응결이 되면서 포화가 되면서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증기한계라고 합니다. 이 증기한계 발생 조건은 기온과 그 몰려온 이 공기의 기온, 공기의 온도와 그다음에 수온 차이가 커야 됩니다. 중위도 지방에서는 늦은 가을에 호수나 강부근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구름 형성과 그다음에 대기 안정도 그리고 안개의 성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